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극값을 갖지 않도록. 자, 도함수 4차함수의 3차함수의 도함수부터 일단 구하고, 결국 얘는 내용이 뭐냐,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다. 알고 보면, 자,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1보다 큰 범위에서는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극값이 없대. 뭐냐? 1보다 작은 범위에서 극값을 가져야 되겠지. 오케이? 1보다 작은 범위에서 극값을 갖기 위한 조건이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1보다 작은 두 실근을 갖기 위한 A값의 범위라고. 한마디로. 오케이?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극값이 없다. 다시 말하면 1보다 작은 범위에서 극값을 가져야 된다. 따라서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생각합시다. 한 판대. 자, 함수값은 f'1을 보면 되겠지. 3-2, a-2, a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 되냐? 커야 되지, 그냥. 오케이? 해석하면 f'(x) 0이 x가 1보다 작은 두 실근을 가진다. 한마디로 판별식 근을 가지긴 해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등호 들어가면 안 되죠. 판별식에. 그렇지.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지 그 값이 있는 거죠. 대칭축 3분의 a-2도 1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 셋 다 만족해야 돼요, 이 녀석은. 계산하면 8, 11 마이너스 a가 양수. 맞나? 아니지. 두 번째는 a제곱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8이 양수이므로 a는 8보다 크거나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지막은 a 값은 5보다 작다. 그래서 모두 만족하는 공통범위니까 a는 8에서 11 사이. a가 뭐 양수란 말은 뭐 그런 건 없지. 그 뭐지? 뭐가 이상하다. 아예 극값 안 갖는 것도 극값을 갖지 않도록. 문제가 극값을 가지는데 그게 1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가지느냐, 극값을 아예 갖지 않아도 관계없냐. 갖지 않은 것도 봐야 되겠다, 그치? 오케이. 갖지 않은 것도 봐야 되겠네. 근데 극값을 가지는데 그게 1보다 작은 쪽에서 극값을 가질 때는, 일단 이거 먼저 구해보면 8보다 작고 판별식 0보다 크면서 셋 다 만족하는 a의 범위, a는 11보다 작고 8보다 크고, 그 다음에 아니다, 5보다 작아야 되지. a는 5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다 작다. 셋 다 만족하는 범위는 a는 5보다 작아야 되겠다. 그치? 이해되니? 다 이거 셋 다 만족하는 교집합 범위는 11보다 작고 8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다 만족하는 범위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 셋 다 만족하는 범위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것도 봐야 되겠네. 아예 극값이 없는 조건. 극값이 아예 존재하지 않을 때. 극값 자체가 아예 없을 때. 얘가 말하는 거는 극값을 가지는데 그게 1보다 작은 범위에 가질 때고, 두 번째로는 극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극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도함수 2차 함수의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오케이.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에서 8 사이까지도 추가해야 됩니다. 결국은. 따라서 a 전체의 범위는 8 이하가 된다. 말이 좀 애매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냥 그 값이 아예 없는 것도 포함시켜야 돼. 알겠어요? 그 값을 가지긴 가지는데 그게 1보다 작은 극점 좌표 두 개가 생길 때랑 아예 극점이 아예 없을 때도 포함시켜야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1보다 작은 극점 두 개를 가질 때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고, 아예 극값이 없을 때는 마이너스 1 이상 8 이하고, 그래서 합치면 a는 8 이하가 됩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9-4번
자, 4차 함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극값을 갖고 f'c 이꼴 0이지만 c에서 극값을 갖지 않는 c가 존재한다. 봅시다. (4x 3승) 3ax 제곱 2bx다. 자, 그러면 일단 x로 묶어내면 4x 제곱에 3ax 2b입니다. 자, 그럼 도함수인 3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극값을 갖고 나머지 미분값 이용이지만 극값을 갖지 않는 점이 존재하느냐. f'c가 0이지만 x 이퀄 c에서 극값이 아니라면 이 c라는 지점에서 도함수는 어떤 형태로 만나야 된다? 접해야 되지, 그치? 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해석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지나고 c라는 점에서 3차 함수인 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접하는 형태가 반드시 돼야 돼. 오케이. 중근이 돼야 돼. 중근이 안 되면 극값을 가지지 무조건. 그래서 보다시피 f'0이 0이죠. 문제에서 언니 x로 묶였으니까 따라서 f'0이 0이지만 극점이 아니려면 b도 0이 돼야 돼. 무슨 말이냐? f'x가 x제곱에 4x 더하기 3의 꼴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0에서 중근을 가지자. c가 실제로 0이라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실근 맞죠? 따라서 f' 마이너스 2분의 1이 0은 맞으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3a가 0이다. a는 3분의 2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b는 0이고 a는 3분의 2고 c도 0이다. 치환형 보자. 치환형 10-4번. 딱 전형적인 치환형이다 이거, 그치? 자, 얘는 전개하면 6차식이다. 6차식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묻진 않는다. 위적 분원에서 만약에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거나 어쨌든 진짜 식을 구해야 되는 문제는 차수가 높아봤자 4차야. 5차 이상의 식을 직접 그려야 되거나 진짜 식을 구해야 되는 건 안 나온다고. 5차 이상. 해봤자 3차, 4차야. 알겠죠? 그러면 6차식까지 물어보진 않겠지. 그러니까 지원을 해야 돼. 우리가 이걸 6차식을 진짜 구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x제곱 2x 빼기 3을 치환을 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치환하면 항상 범위 2차 함수인 x제곱 2x 마이너스 3은 알파블로 마이너스 1 대칭축.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이 자식은 최소, 1일 때 최대를 가집니다. 보다시피 따라서 t가라고 치환한 녀석은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다.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이상. 1일 때가 최대다. 0 이하. 그래서 t값은 마이너스 4에서 0 사이고 이제 fx를 어떻게 보자? 치환한 그냥 3차 함수로 보자. t3승 12t 더하기 4로 볼 거예요. 그리고 t값은 치환한 값 마이너스 4에서 0 사이. 이제 그럼 3차 함수 그립시다. 이제 f't는 3t제곱 마이너스 12 도함수인 f't가 마이너스 2,0, 2,0 마이너스 2일 때 극대, 2일 때 극소를 가지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라는 지점이 어딘지 보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는 2대1 내분비 비율을 따르면
극소가가 같은 값을 가진 여기가 마사지. 있으니까 오케이. 0은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 어딘가에 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라면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라면 구간이 극소, 극대 포함하고 0까지 됩니다. 이렇게 3차함수의 구간이다. 치환한 녀석이. 그래서 결국 최대값은 이 치환한 녀석의 최대값은 t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은 보다시피 마이너스 4일 때죠. 최소값은 t가 마이너스 4일 때 각각 최대 최소값을 가진다. 마이너스 1일 때니까 마팔에 24 더하기 4 20이고 마이너스 64에 48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12가 최소값이다. 이제는 치환을 해야 풀립니다. 12-2번 봅시다. 자, y 플 x제곱 위에 점 p와 상콤마 0 사이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볼 건데 첫 번째 볼게요. 자, 이차함수 x제곱 위에 점에 대해서 이 위에 점 p가 있대요. 상콤마 0은 뭐 x축 위에 있겠지. 자, 그때 AP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점과 점수의 거리. 자, 밀수로 보자. 뭐 이게 정석이긴 하지. 점 p를 x, x제곱으로 두자. 그리고 말 그대로 점과 점수의 거리 구하자. AP 점과 점수의 거리 구하면 루트 x-3의 제곱에 x제곱의 제곱이다. 그러면 AP 점과 점수의 거리는 루트 x 4제곱에 마이너스 6x 제곱에 더하기 9다. 아니지. 뭐니? x 4제곱에 x 제곱에 마이너스 6x 더하기 9다. 자, 그러면 이게 최소일 때의 x 값을 찾자. 루트가 있지만 루트 안에 있는 이 4차 함수를 그냥 fx라고 보자. 그러면 이 루트 내부 값이 최소가 되면 당연히 루트 값도 최소가 되지. 그러니까 4차 함수의 최소값으로 가자. fx를 x 4제곱에 x제곱에 마이너스 6x 더하기 9라고 보면 도함수가 자, 그러면 조립제곱 해야 된다. 1 아니고 마이너스 1 아니고 그래서 1이네. 1일 때가 일단 0이 되죠. 그래서 1에 대해 조립제법 하자. 4, 0, 2, 마이너스 6. 그래서 도함수가 x-1에 4x제곱 4x 플러스 6으로 인수분해 되고 얘는 허근이죠. 그렇지? 그럼 도함수인 3차 함수가 딱 언제? 실근 하나밖에 안 맞아요. 이때가 그래서 극소겠지. 그리고 활용 문제에서 극소일 때가 최소다. 그래서 최소값은 x좌표가 최소값은 x가 1일 때. 그래서 그때 AP는 루트 1 더하기 1 빼기 6 더하기 9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나중에 혹시나 미적분 2를 하게 되면 미적분 2 형태에서는 이렇게 풀어요. 특히 곡선에서 어떤 형태든 곡선이 있다 치자. 이게 꼭 방황하면서 필요는 없어. 그리고 곡선 밖에 한 점이 있다. 그때 곡선 위의 점들 중에서 AP 거리가 최소가 되는
곡선 위의 점과 곡선 밖의 고정점에서 AP가 최소 또는 최대일 때는 어떤 형태일 때냐? 이하 첫 번째 형태는 최소일 때다. 어떤 때가 최소냐? 점과 점을 이어준 직선과 곡선에서의 접선, 다시 말해서 어떤 최소인 점의 위치는 AP를 이어준 직선이 있겠죠. 그리고 P에서의 접선이 있겠지. 그 두 개가 수직일 때가 최소야, 무조건. 오케이? 함수 위에 점 P에서의 접선과 점과 점 AP를 이어준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가 AP 거리가 최소가 되는 형태. 오케이? 이거보다 더 짧은 거리는 없다. 수직이 아니면. 수직이 아닐 때보다는 수직일 때가 무조건 최단거리가 된다. 그러면 최대는 어디냐? 최대도 마찬가지다. 단 A가 있고 A가 있는데 곡선이 휘어진 형태가 예를 들어서 곡선이 휘어진 형태가 A에 가까워지는 아래로 블록이 아니고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위로 블록형으로 멀어지는 형태였으면 이때는 최대값이 있는 거예요. AP 거리가. 오케이? 이때는 가장 먼 거리가 있는 거예요. A로부터 곡선의 기형이 바깥쪽으로 멀어지면서 위로 블록이면 이때는 최대일 때가 언제냐? 최대일 때도 위치는 똑같아. 곡선 위의 점과 A를 이어준 AP와 그 P에서의 접선이 수직일 때. 이렇게 휘어지는 곡선일 때는 이때는 최대값이고 이때는 최소값이고. 오케이? 곡선이 점 A를 기준으로 아래로 블록으로 형태 있으면 최소일 때가 수직이고 위로 블록인 형태일 때는 최대일 때가 수직이고. 이때는 최소인 위치고 AP가 이때는 최대인 위치고 최대일 때, 최소일 때 모두 곡선 위에 그 점에서의 접선과 AP를 이어준 점과 점을 이어준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오케이? 그래서 이걸로 풀어볼까? 자, 그러면 P를 x, x제곱을 놓는 건 마찬가지고 AP 기울기랑 뭐 F'X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될 때겠으면 수직이면 됐습니까? 자, AP 기울기는 점과 점을 이어준 기울기 x-3분의 x-3분의 x제곱 곱하기 F'X 4x 3승 4x 3승 2x 6 이 마이너스 1일 때 이걸 구해주면 됩니다. 이걸 만족한 x값이 최소인 위치다. 한마디로 되가 됩니다. 이게 조금 더 풀기 좀 지저분하긴 하구나. 근데 원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거 오차 방정식이니까 조금 까다롭긴 하지. 오케이? 여기에도 1 넣어주면 1일 때는 결과는 똑같아. 잠깐만. x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거 아니지? 점과 점을 이어진 기울기지? 식을 잘못 세웠다. x, x제곱이니까 x-3의 x제곱이고 2x다. 뭐였냐? 2x다. x제곱 미분한 거. 그래서 별게 아니고 2x 3승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일 때가 최소인 위치라고. 2x 3승 x 마이너스 3이 0일 때다. 그래서 보다시피 x는 1이다.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계산량이 훨씬 적긴 하지. 곡선과 곡선 밖의 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형태랑 최소가 되는 형태. 그렇죠? 알아보면
자, 12-4번 보자. 원뿔에 내접한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활용 문제도 있는데 특히 활용 문제에서 원뿔이나 원뿔대가 나오면 조금 까다롭죠. 자, 원뿔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닮음이다. 원뿔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원뿔대도 마찬가지인데 원뿔대는 너무 어려우니까 아마 안 나올 거고 원뿔은 단면의 닮음을 생각해라. 원뿔에 내접한 원기둥이 있대요. 그러니까 원뿔 안에 뭘 접하거나 원뿔 다루는 입체 문제는 원뿔은 대부분 도형으로 풀 때 원뿔은 단면을 잘라 단면에서 닮음을 찾으세요. 핵심이 대부분의 원뿔 다루는 문제에서는 단면에서 닮음이다. 정궤도 펼치는 거 말고 정궤도 문제는 완전 별개고 정궤도 말고 입체에서 원뿔 안쪽에 뭐 접하는 형태로 이와 같이 묻는 문제는 원뿔을 자른 단면에서의 닮음이다. 자, 그럼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높이가 8, 밑면에 반지름 2짜리 원뿔이 있었다. 얘를 정확하게 딱 반 자르자. 반띵해, 반띵. 반으로 잘라. 자, 반으로 잘라서 단면을 보자. 이게 단면이다, 지금. 자, 그럼 이 단면 입장에서 보면 원뿔을 딱 반으로 자른 단면은 어떤 모양이냐? 단면은 삼각형이지. 아니? 단면 삼각형은 높이가 8. 단면이다. 밑변이 2, 합이 4. 이게 단면입니다. 원뿔을 딱 반 자른 단면. 거기에 내접하고 있는 원기둥은 단면이 뭐냐? 원기둥을 딱 반으로 자른 단면도 원기둥은 사각형이지. 직사각형. 이게 내접하고 있는 원기둥이다. 있습니까? 너희 중에 기하를 하면 특히 공간도용으로 가서 입체에서 기하까지 가면 입체는 3차원이 맞지, 그치? 당연히 3차원이야. 근데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아니면 해석을 해야 될 때 3차원으로 풀 수가 없다고. 그건 천재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무조건 2차원으로 가야 돼. 잘라야 돼. 단면으로 가야 돼, 무조건. 나중에 기하면. 3차원 자체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할 수 없다. 우리는 일단 2차원이 한계라고. 2차원으로 잘라야 돼. 그래서 자른 거야, 단면.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 내접한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 변수를 넣자. 반지름을 x로 놓을까요? 원기둥의 반지름. 자, 이게 x면 닮은 얘는 몇 x일까? 몇 x일까요? 4x지. 왜? 전체 삼각형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닮음은 이 닮음이야. 큰 단면의 삼각형과 원기둥으로 이루어진 윗면으로 이루어진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이 닮음을 말하는 거야. 단면의 닮음이다. 2대4, 2대8, 1대4니까 원기둥의 윗면의 반지름을 x로 잡으면 얘는 4x다. 얘가 4x면 남는 그 8-4x죠. 이렇게 원기둥의 단면에서 높이와 반지름을 변수 하나로 잡을 수 있다. 닮음이. 자,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를 Vx라고 하면 파이 x제곱에 높이 8-4x예요. 파이 x제곱에 식으로는 4파이의 x제곱에 2-x다. 그러면 부피가 x에 대한 3차식이다. 우측 0과 2 음수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몇 대 몇? 3분의 2대2 내분비 따르면 그때는 언제냐? 3분의 얼마냐? 감산해야 되지. 지금 3분의
4죠. 2대 1이다. 그래서 3분의 4일 때가 극대고 극대일 때가 최대다. x가 3분의 4일 때 높이가 최대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5번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절대값 씌워진 3차 함수를 그리긴 해야 돼요. 자, 보자. 자, 이거 안쪽 절대값 씌우기 전에 함수를 먼저 볼 거야. 자, 일단 그려볼게. 자, 1일 때 극대, 3일 때 극소로 가지는 게 절대값 씌우기 전에 3차 함수다. 자, 그래서 3차 함수를 그려보면 1일 때 극대지. 극대값은 얼마냐? 1,0이다. 그리고 3일 때가 극소인데 극소값은 27에 마이너스 54에 27, 3, 마이너스 4다. (1, 0이 극대 1, 0이 극대점 3, 마이너스 4가 극소점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요게 절대값 씌우기 전이다. 그럼 이걸 절대값 씌워서 fx를 구하면 x축 아래쪽이 대칭돼서 올라가겠지. x축 아래쪽이 대칭돼서 올라갈 것이다. 이건 저점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4로 대칭이 될 거고 여기는 얼마니? 또 얼마니? 계속 물어봐야지. 여기는 얼마냐? 내가 여기 말하는 건 여기 얼마냐? x 좌표 4죠? 4다. 여기는 4,0이 될 것이다. 모여봐도 알 수 있다. 연비로.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게 그래서 오케이 fx다. 이게 fx다. 따라서 극대 극소 전체 이 그래프에서 극소점은 극소가 되는 x 극대값이 라지 여기서 극대값 라지m은 얼마냐? 4죠. 아니 자, 극대값은 y값이다. y값 4다. 오케이. 극소가 되는 x의 개수. 극소는 몇 개 있냐? 1일 때도 극소고 4일 때도 극소다. 4가 첨점이긴 하지만 첨점일 때라도 정답이 바뀌면 무조건 극점은 맞다고. 그렇지? 따라서 극소는 x값 1과 4. 그래서 개수는 2개입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6번 보자. 바로 밑에 거. 절대값 씌워준 3차 함수가 A하고 B에서 각각 A, B에서 극대를 가지고 FA랑 FB가 같아. 자,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이 절대값 씌워준 3차 함수가 극대를 두 군데에서 가진대. 자, 두 군데가 핵심이야. 이 fx가 극대가 a와 b 두 군데다. 극대가 어떻게 하면 3차 함수의 절대값 씌워준 게 극대가 두 개가 되겠냐. 일단 절대값 내부식 볼게. 자, 미분해보면 3x제곱에 6x니까 0과 2일 때 각각 원래 함수는 극대와 극소를 가지지. 그치? 0과 2일 때. 그러면 생각해보자. 그러기 위한 실수 p의 값을 구하는 건데 0 극대 2 극소를 가진다고 보자. 다시 말해서 극대값과 극소값이 둘 다 양수였을 때 내가 그린 건 첫 번째. 이게 만약에 절대값 씌우기 전에 3차 함수였다고 보자. 오케이? 극대값, 극소값 둘 다 올 양수다. 자, 그러면 절대값 씌워주면 어떻게 되냐? 곧 fx. 이게 만약에 원래 절대값 씌우기 전에 그래프면 fx는 x가 아래쪽에 대칭해서 올라가야 되지. x가 아래쪽. 이렇게 fx가 그려질 거예요. 맞니? 그럼 이 녀석은 극대는 몇 개 가지냐? 하나밖에 안 가지지. 극대 하나만 가진다? 극소는 두 개가 맞지만 극대가 두 개가 될 수 없다고. 두 점이 극대가 될 수 없다고. 뭔 말일까 그러면? 극대값은 양수고 극소값은 음수가 돼야 돼. 곧 극대와 극소값의 부호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두 번째로 극대값 0일 때 극대값은 양수, 극소값은 음수. 이더니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절대값 씌웠을 때 절대값 뭘로? 그래야지 이 절대값 씌워준 3차 함수인 fx가 극대 두 개 가질 수 있지. 두 점에서 극대가 될 수 있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 두 개의 극대값이 같아요. 극대값 a일 때 지금 0과 2가 어차피 극대는 맞는데 그러면 0일 때 값과 f0과 2일 때 값 f2가 같아. f0과 f2가 같아야 된대. 그 말은 뭘까? 원함수에서 0일 때랑 2일 때가 부호가 정반대가 돼야지. 그렇죠? 원래 f2는 음수가 맞고 그 음수인 f2를 절대값 씌워서 올렸는데 그게 0일 때랑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 3차 함수에서 x가 0일 때 y 꼴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p에서 x가 0일 때 y가 p, x가 2일 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4. 이 두 개가 부호가 정반대해야 된다. 그래야지 절대값 씌워서 같을 수 있죠. 따라서 p 더하기 p 마이너스 4가 0이다. 이 녀석은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정반대다. 따라서 p 값은 2가 돼. 8번. 8번에 저거. 자, 3차 함수의 도함수니까 2차 함수지. f'은 2차입니다. f'x는 2차 함수다. 2차 함수인 도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래서 강조한 거야. 공수 1, 2 할 때 함수할 때 특히 f'1-x가 f'1+x랑 같아요. 얘는 함수의 어떤 성질을 말하는 거였더라? 무슨 성질? 이렇게 주면 이 함수는 특정한 성질을 가진다. 뭐였냐? 대칭. 그렇지. 무슨 대칭? 대칭은 선대칭이 있고 점대칭이 있었다. 이거 선대칭이냐 점대칭이냐? 자, 다시 정리하자. 나온다고. 모르면 노가다 할 수밖에 없어. 알면 매우 쉬운데. 얘는 x = 1이라는 선대칭을 뜻합니다.
선대칭이다. 이 조건식은 선대칭이다. 자, 선대칭, 점대칭 다시 한번 더. 미분적분에서 계속 나올 거야. 조건으로. 심심하면 툭툭 튀어나올 거예요. 첫 번째, x equal a 선대칭 함수인 경우는 어떤 형태? fa 더하기 x랑 fa 빼기 x가 같을 때예요. 선대칭 함수는. 두 번째, 점대칭 함수는 a, b라는 점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인 함수는 기본만 하자. 어떤 형태일 때냐? fa 플러스 x 더하기다 fa 마이너스 x 합이 2b일 때 이꼴이면 합이 항상 일정하면 합이와 같이 일정하면 이 녀석은 a, b라는 점에 대해서 점대칭 함수를 뜻하는 거예요. 위에 거는 같은 등식 형태면 다시 말해서 선대칭 형태, 선대칭 함수. 합이 일정한 값인 형태는 점대칭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뭐 이거의 변형 형태도 있는데 변형 형태는 나중에 하고 일단 기본부터 알아야 됩니다. 기본. 그래서 얘는 도함수인 2차 함수가 x equal 1을 대칭축으로 가지는 녀석이다. 그러면 1이 대칭축이다. f'x 최고 차이 수가 1이었던 3차 함수 아래로 볼록 대칭축 1이야. 자 그러면 그리고 0에서 극대를 가진다지. 0에서 극대를 가진단 말은 도함수인 f'x가 대칭축이 1일 때 0일 때 0이 돼야지. 0일 때 0이면 반대쪽은 뭐냐? 2. f'이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써먹자.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볼 3차 함수가 0일 때 극대, 2일 때 극소를 가지는 그래프라 이 말이지. 지금 저 그래프는 원함수 fx는 아니 여기서 뭘 구하시오?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만 구하면 돼. 요 차이는 공식이 뭐였더라? 3차함수의 성질에서 내분비 1대2 내분비 또는 1대 루트 3 내분비 또는 요 차이까지 했었다. 차이가 뭐였더라? 차이가 공식 2분의 1에 2분의 1 형태도 있고 K 형태도 있었지. 일단 2분의 1 형태로 쓰면 극대가 0일 때고 극소가 2일 때면 이 녀석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는 어떤 형태다? 공식이 2분의 1에 A 절대값. 근데 fx가 최고차항계수 1이라고 뒀다. 그래서 2분의 1에 뭐였더라? 2 빼기 0에 이게 세제곱이었죠? 있었어요 그게. 네. 3차 함수에서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있었지? 써먹어 봐야 돼. 그래야 안 써먹어요. 극대일 때가 알파고 극소일 때가 베타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 요 높이라고 볼 수 있지. 직사각형의 높이는 2분의 절대값 A는 최고차이계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었어요. 성립한다. 요새는 식을 세울 필요도 없어요. 극대 극소가 각각 2하고 0이니까 2분의 1에 2 빼기 0의 3승이다. 그래서 극대 극소값 차이는 4다. 나가보시죠. 오늘 7시거든.
10번.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자, 이 녀석의 극대값이 4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란 말이에요. 자, 첫 번째. A로 묶어주면 x3승 마이너스 3x죠. 얘는 그냥 그려볼게. A 양수다. 자, 그러면 A 양수일 때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 3차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자. 어떻게 되겠니? 전체의 일부분이지. 0,0. 이해됩니까? x3승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루트 3,0을 지나고 미분해봤을 때 A의 3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을 가지는 그래프 일부분만 그려진다. 나머지 요거 x3승 더하기 ax는 미분해보면 3x제곱 더하기 a지. 자, 고민할 거 없어요. A 양수예요. 미분값 반드시 양수다. 뭔 말이냐? x 양수 쪽에서는 그냥 증가한다. 그값 없다. 그냥 증가하고 끝난다고. 0,0에서 그냥 증가로 쭉 올라가 버려요. 그렇죠? 음수일 때 3차함수 그래프 일부분, 양수일 때는 그냥 증가로 끝. 이게 그래프다. 이 녀석의 극대값은 이 그래프에서 이게 fx인데 일부분 따로따로 그린 거 극대값은 마이너스 1일 때 생기죠. 그래서 극대값이 4란 말은 따라서 f-1이 마이너스 a 3a인데 그 값이 4다. 그래서 a는 2다. 이 말입니다. 13번 보자. 자, 3차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감소하도록 하는 실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실전 문제 비슷하게 나오는데. 자, 5x-a의 전체 절대값이다. 자, 이 함수가 어쨌든 전체 실수 구간에서 감소해야 된대. 절대값을 해결하자. x가 5분의 a보다 작을 때와 x가 5분의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를 구할 거예요. 식을. 자, 그러면 5분의 a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3분의 1x 3승 마이너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a다.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 붙어야 되니까 5분의 a보다 크면 마이너스 3분의 1x 3승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5x 마이너스 2다. 이게 fx입니다. 자, 어쨌든 fx가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려면 fx가 실수 전체에서 감소 함수이면 미분값은 반드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도함수 값이 실수 전체에서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바로 도함수로 가자. f'x 도함수를 또 구간에 따라서 구하면 x가 5분의 a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다. x가 5분의 a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다. 그때 모든 실수에서 항상 0보다 작거나 같기 위한 조건. 봅시다. 두 그래프를 따로따로 봤을 때 어쨌든 미분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에서 첫 번째 도함수에서 미분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마이너스 x제곱 따로 그래프로 그리자. 첫 번째 도함수 y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그냥 음수다. 맞니? 얘는 이 자체로 그냥 음수야 무조건. 그쵸? 근데 두 번째가 문제지.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위로 볼록이긴 한데 마이너스 5와 1. 자, 그러면 x가 5분의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미분값이 항상 음수가 되려면 5분의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미분값이 항상 음수가 되려면 5분의 a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얘는 걱정할 거 없어. 얘는 이 자체로 그냥 무조건 미분값 음수 맞아. 얘가 5분의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 미분값이 음수가 돼야 되니까 5분의 a는 1 이상이 돼야지. 이게 f 프라임 x. 따라서 5분의 a는 1 이상이다. a는 5 이상이 돼. 자, 15번 봅시다. 3차함수가 초록창의 수가 마이너스 2 3차함수가 극대값 15를 오케이 가진다. 그때 조건 한번 보자. 어쨌든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이미 x1, 2 x1보다 x2가 크면 함수값 fx1보다 fx가 크다. 뭘 말하는 거냐? 증가 상태 또는 증가 구간이랄까? 증가하는 구간이야. 다시 말하는 게 증가하도록 하는 알파와 베타에서 알파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베타의 최대값이 3이란 말이야. 미분값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는 증가하도록 하는 구간이 알파의 최소값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 3이란 말이 있어. 오케이? 미분값이 양수가 되는 구간이 0 이상이 되는 구간이 알파와 베타의 가장 아래쪽 범위 두 개. 마이너스 1과 3이란 말입니다. 그 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 3. 그래야지 미분값이 양수인 최소값이 마이너스 1. 미분값이 양수인 최대값이 3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3차함수는 마이너스 1일 때 극소, 3일 때 극대를 가진 그래프야. 결론은 오케이? 그게 알파, 베타의 범위를 준 거다. 내가 그린 건 도함수 그래프다. 자, 그러면 원함수를 그리면 원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죠? 마이너스 1대 극소, 3일 때 극대. 극대값이 얼마래? 극대값이 15. 극대값이 15래요. 또 뭐 하자? 써먹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극대와 극소의 차이는 이 문제에서 극대와 극소의 요 차이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에 4의 3승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뭐 계산할 필요가 없어. 알고 있으면. 그래서 32가 돼야 돼, 차이가. 됐습니까? 15랑 32 차이 나는 게 극소값이 돼야 된다. 오케이?
따라서 극소값은 15에서 30이 뺀 겁니다. 그렇죠? 쉬었다 가자. 까지는 우리가 뭐 공통수학 원 내용으로 따지면 고차방정식은 조리제법하고 인수분해하고 그 다음에 실근의 개수 따지는 거였지. 그렇지? 근데 이제는 인수분해를 안 해도 실근의 개수는 구할 수 있다고. 몇 개의 실근을 가지는지. 무슨 말이냐면 이 방정식을 3차 함수로 보자. 3차 함수. A 함수만 읽을게. 그럼 3차 함수는 극값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지. 그러면 첫 번째 3차 함수 그래프가 만약에 극값이 없어. fx가 증가함수인 경우. 증가함수인 경우는 3차 함수는 3차 방정식은 반드시 실근 몇 개? 하나만 가지겠지. 이해됩니까? 무조건 증가함수인 경우는 실근 한 개만 가질 거예요. 오케이? f'x가 양수여서 0 이상이어서 증가함수인 경우는 이꼴 0이 되는 방정식의 실근도 무조건 하나다. 그렇죠? 두 번째, 극값을 가진다. 극대 또는 극소값을 가지는데 극대, 극소값이 부호가 같은 경우 극값을 가지긴 가지는데 극대값, 극소값이 얘가 말하는 거는 극소값이 양수인 거지. 두 번째, 얘도 맞다. 극대값이 음수인 경우. 오케이? 극소값이 양수이거나 극대값이 음수인 경우는 얘도 실근은 하나밖에 안 가지겠죠. 그렇지? 이 경우도 극대, 극소값이 각각 극대랑 극소값의 부호가 같은 경우 둘 다 양수인 경우 또는 둘 다 음수인 경우는 이 경우는 실근, 3차 방정식의 실근 한 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세 번째 그래프의 기형에 따라서 극대값이 0이 되거나 또는 극소값이 0이 되는 겁니다. 얘는 첫 번째 개형은 극소값이 0이거나 아니면 극대값이 0인 거. 그러면 얘는 실근 두 개 가지죠. 그렇지? 실근 두 개 가지죠. 근데 그 두 실근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뭐다? 중근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래프의 기형이라면 fx = 0이 되는 방정식의 실근은 중근 한 개당 나머지 또 다른 실근 한 개. 결국 실근은 서로 다른 실근은 두 개 가지는 거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두 개다. 형태라면. 자, 그럼 결론은 마지막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은 뭘까? 마지막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는 한마디로 언제일까? 극대값과 극소값이 부호가 다를 때. 그치? 극대값은 양수이고 극소값은 음수일 때가 실근을 3개 가질 수 있겠지. 그쵸? 이렇게 되려면 실근 3개를 가지려면 극대값은 양수이고 극소값은 음수일 때. 3차함수 그래프가 결국에 축과 몇 개의 교점을 가지냐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는데 이제부터는 극대 극소값의 부호로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다. 굳이 인수분해 안 해도. 그렇죠? 실근의 개수만 판단하라고 하면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 또는 fx = p fx는 3차함수다. 자, fx = p의 실근을 따질 때는 얘는 fx 함수와 상수함수 p는 y = p로 상수함수를 봅시다. fx = p의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함수를 따로 보는 거야. y = fx와 y = p의
교점으로 가집니다. 교점의 개수가 곧 실근의 개수라고 보면 되겠지. 서로 다른 두 그래프인데 하나는 fx 3차함수고 나머지 하나는 상수함수. 이해되니? 그래서 상수함수 값이 바뀜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겠지. 그렇죠? 상수함수가 극소값보다 작으면 이때는 실근 1개. 극대값이나 극소값 그 자체가 되면 실근 2개씩. 그 사이 값일 때는 이때가 3개겠죠. 극대와 극소값 사이에 상수함수값 p가 있으면 이때는 실근 3개.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3차 방식의 실근의 개수는 3차함수 자체를 미분해서 극대값, 극소값의 부호로 판단하거나 3차식 이꼴 상수함수 꼴이면 3차함수 따로 그려. 그 다음에 상수함수 따로 생각해. 두 개를 분리시켜서 3차함수 그래프를 고정시켜 놓고 상수함수가 값이 바뀜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는 걸 보는 거라고. 이해되니? 이제 문제에서 나올 거야. 4차 방식의 경우에는 4차 함수는 그래프가 자차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4차 방정식은 4차 함수는 그래프가 극소 두 개랑 극대 하나 가질 수도 있죠. 또는 4차 함수 그래프 중에서 뭐가 극소 하나만 가질 수도 있다. 이해되니? 얘도 4차 함수 그래프 이용될 수 있죠. 그치? 4차 함수가 극소 하나만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극소 두 개랑 극대 하나 가질 수도 있고. 첫 번째 경우는 실근의 개수가 축과 만나는 교점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없거나 아니면 두 개이거나 세 개도 가능하다. 그리고 네 개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든이 두 개 가질 수도 있고 세 개, 네 개까지도 다 가능하다. 그래서 얘도 4차 함수 그래프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도 역시나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로 판단하는 거라고. 양수냐 음수냐. 그렇죠? 그래서 3차 방 주로 나오는 건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고 4차 방정식은 그렇게까지 자주 나오진 않고 자 그리고 부등식에서 우리가 부등식에서는 뭘 다루느냐 한마디로 자 부등식은 보통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묻는 건데 예를 들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p 이상이다. 이 성립한다. 는 말은 함수의 최대수로 봤을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려면 fx의 최소값이 p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입니다. 이래니 fx 함수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p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 값들도 당연히 p보다 크거나 같겠지. 오케이? 반대로 작거나 같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이번에는 상수 p보다 작거나 같아가 성립한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실수 전체에서 fx의 무엇이 최대값이 p 이하인 거예요. 자, 이게 모든 실수가 아니고 범위가 주어진 경우도 똑같아. 범위가 주어진 경우도 특정한 범위 x가 예를 들어서 a보다 큰 범위에서 fx가 특정한 상수값 p 이상이 또 성립한다면 얘도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 x가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fx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 그 최소값이 p 이상이면 또 만족하는 거지. 그래서 부등식은 주어진 범위, 모든 실수면 실수 전체에서 특정한 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다루는 거야. 한마디로. 오케이? 반대도 마찬가지고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또 뭐 fx가 p 이하다 라고 성립하면 작거나 같을 때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 범위에서 fx 이번에는 최대값이 제일 큰 값이 p 이하이면 되겠지. fx의 최대값이 p 이하이다.
크거나 같으면 최소값이 그 값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작거나 같으면 최대값이 그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부등식은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방정식이 조금 더 까다롭지. 속도가 속도는 마지막 계산이 됐고 문제를 보자.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대표 예제 1번을 볼게요. 당연히 보통은 조리제법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방정식을 물어본다. 요 미적분에서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따지시오. 방정식 자체로 보는 게 아니고 어차피 조리제법 안 될 거예요. 해보도 fx 3차 함수식을 보자. 자, 그때 그 값 구할 거야. 3x제곱 12x 더하기 9다. 인수분해하면 3x-1x-3이다. 그럼 이게 실근을 몇 개가 있는지 보려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를 보라 했어요. 3차 함수가 1일 때 극대, 3일 때 극소를 가지지. F1 극대값을 구해보면 1-6, 9, 3, 1 양수다. 1? F3 17에 54에 27에 빼기 3이니까 3이다. 음수다. 극대값은 양수이고 극소값은 음수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x축이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만 그리면 x축은 극대 극소 사이에 있다. 그래서 실근 3개다. 오케이.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진다. 판단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도 보자. 4차 방정식. 자, 4차는 극대 극소값 다 찾아야 돼. 자, 3x 대제곱 4x 3승 12x 제곱에 더하기 0이었을 때 자, 미분하자. 함수를 4차 함수로 보고 미분하면 12x 3승 12x 제곱에 마이너스 24x 12x로 묶으면 x제곱 x 마이너스 2지. 그래서 이 녀석은 극값을 총 3개 가진다. 0과, 마이너스 2와 0과 1 각각 3군데에서 극값 가지지. 자, 그래서 도함수인 3차 함수가 마이너스 2와 0과 1 3군데다. 다음이 마이너스 2에서 극소, 1에서 극소, 0일 때는 극대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실근의 극수 판단하기 위해서 f-1을 봅시다. 48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48 플러스 1이다. 당연히 음수입니다, 이거. f1도 보자. 극소가, 두 번째 극소가 3, 4 마이너스 12, 1입니다. 이것도 음수는 맞다. F0은 극대값 F0은 1 양수다. 자, 그 말은 이제 여기에 따라서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만 그리자. 마이너스 2일 때 음수, 0일 때 극대 양수, 1일 때 다시 극소 음수.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실근은 몇 개? 4개를 가져야 된다, 반드시. 오케이. 그래프의 개형만 그릴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은 두 번째 거는 4개의 실근을 가진다. 넘어가서 이걸 볼게요. 자, 주어 아까 말했던 이꼴 상수꼴입니다.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마이너스 k 이꼴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다음과 같을 때 그러기 위한 k의 범위 전체 3차로 보지 말고
자, 상수함수가 있으니까 2x3승 마이너스 9x제곱 이꼴 k가 올 거예요. k 넘겨서. 그래서 그릴 수 있는 왼쪽 3차 함수 y꼴 2x3승 마이너스 9x제곱 이거 따로 그리고 y꼴 k 따로 그리자. 그래서 이 두 녀석이 만날 때 교점이 실근의 개수다. 자, 왼쪽 그리자. 자, 2x 제곱에 x 마이너스 2분의 9지. 바로 그릴 거야, 이제. 자, 그러면 0,0은 중근이자 접점이다. 뭐니? 0,0 접점이고 2분의 9에서 만난다. 보다시피 2분의 9? 왜 인수분해? 왜? 뭐지? 2분의 9. 자, 그러면 0,0에서 만나고 2분의 9에서 만나는 게 왼쪽 3차 함수면 극소인 지점은 언제냐? 이거 언제니? 2분의 9에 뭘 곱한 게 극소인 지점일까? 몇 대 몇? 2대 1. 곧 2분의 9에 3분의 2 지점이 극소죠. 됐습니까? 그래서 3분의 1을 곱하면 3일 때다. 오케이. 3일대입니다. 그래서 3일대가 극소값이다. 극소값은 그러면 3 넣어주면 54에 54. 이상한데? 3. 2 곱하기 27구나. 맞는데? 5 곱하기 9지. 그럼 54에 마이너스 81이니까 3일대 극소값이 마이너스 27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로 이제 판단해보자. 첫 번째,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극대와 극소값 사이가 돼야 되지. K가, 상수함수 K가 1번. 그래서 K의 값은 극소값인 마이너스 27보다 크고 극대값인 0보다 작다. 가 돼야 되죠. 두 번째, 두 실근 가질 때 어쨌든 서로 다른 실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언제 있나? 곧 극대값, 극소값일 때지. 오케이? 딱 극대값이 되거나 극소값이 될 때, 극대값일 때이거나 극소값일 때가 서로 다른 실근은 두 개다. 그래서 두 번째는 K가 0 또는 마이너스 27이다. 하지만 한 실근만 가질 때는 나머지 범위들 실근이 한 개일 때는 K가 0보다 크거나 K가 마이너스 27보다 작으면 되겠지. 됐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근을 가지긴 가지는데 보다시피 양의 실근 또는 음의 실근을까지 판단해야 되세요. 자, x3승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빼기 k. 자, 얘도 k 넘겨서 3차 함수랑 왼쪽 k 상수함수로 볼 겁니다. 그래서 3차 함수 x3승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그리자. 미분하면 자, 보다시피 이 3차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 3에서 극소를 가진다. 쭉 한번 되겠다. 쭉 그려보세요. 자, 마이너스 1일 때 극대 값은 마이너스 1, 3, 9니까 마이너스 1,5를 통과합니다. 극대가 마이너스 1, 극대점이 마이너스 1,5다. 3일 때가 극소지. 3일 때면 마이너스 27이네. 3, 마이너스 27이 극소점이다. 자, 이거랑 K가 만나는데 그냥 실근이 아니고 첫 번째,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가진대. 자, 실근, 근은 X값입니다. 그렇지? Y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Y 꼴 K랑 이 3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X좌표가 근이다. 그 말은 한 개의 음근을 가진단 말은
x좌표가 음수인 쪽에서 교점을 하나 가져야 되지. 오케이?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해다. 자, 그러니까 근을 하나 가지긴 가지는데 그게 은근 하나만 가지려면 오케이? y+k가 극소값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지. 이게 1번이다. 됐습니까? 그래야지 음수 쪽에서 x 음수 쪽에서 교점 하나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k 값은 마이너스 27보다 극소값인 마이너스 27보다 작아야 되겠죠.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 양수 쪽에서 교점 두 개, 음수 쪽에서 교점 하나만 가져야 돼. 그럼 어디겠니? 이게 두 번째죠. 그래야지 양수 쪽에서 두 개, 음수 쪽에서 하나 가질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다면 k는 극소값인 마이너스 27보다 크고 0보다 작아야 됩니다. 0보다 크면 안 된다. 오케이. 만약에 0보다 커져버리면 실근 3개 가지는데 음의 실근 2개랑 양의 실근 하나만 가지겠지. 안 됩니다. 그래서 k는 0보다 작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27보다는 커야 됩니다. 자, 마지막 양의 실근 1개와 음의 실근 1개 각각 양근 1개랑 음근 하나 얘는 아까 극값이네. 그렇죠? 극대값 또는 극소값일 때가 음근, 양근 각각 하나씩만 가지죠. k는 5이거나 또는 k는 마이너스 27일 때. 알겠죠? 부호까지 알 수 있다. 양근, 음근, 부호까지. 자, 이제 부등식으로 넘어간다. 대표 4번은 자, 첫 번째. 모든 실수에 대해서 주어진 4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 자, 이건 x의 범위는 없고 이게 모든,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러면 4차식을 4차 함수로 보자. 이건 그냥 k까지 붙여서 할게. 자, 미분을 해보면 언제 극값 까지는지 4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니까 인수분해가 된다. 그럼 이 4차 함수에 결국에는 극소값을 찾아야 되겠지. 이 4차 함수는 극소일 때가 최대값 가지겠죠? 그러면 극소는 0과 2일 때다. 근데 실제로 구해보면 0과 2일 때는 같은 값을 가진다. 맞니? 왜냐면 그때 설명했던 거 도함수인 3차 함수가 0, 1, 2 간격이 같아. 있습니까? 오케이? 0과 1, 1 차이 나고 1과 2, 1 차이 나지. 그러면 극대값을 기준으로 극소값은 같아야지.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극소값 두 개가 0일 때랑 2일 때가 같은 값을 가져요. 실제로 구해봐도 되고. 그래서 0일 때는 k지 이게 y+k. 그래서 항상 양수가 되려면 최소값인 전체 구간에서 최소값이고 0일 때입니다. k가 0보다 크면 된다. 0과 2일 때 같은 극소값을 가진다. 첫 번째는 k가 양수이기만 하면 돼요. 두 번째로 보자.
fx 4차, gx 2차인데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는 범위는 없다. 이것도 모든 실수에 대하여 fx가 gx보다 항상 크기 위한 조건. 그러기 위한 k값의 범위. 또 보자. 자,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거. 뭘 하면 안 되느냐? fx 4차 그리고 gx 2차 그려서 f가 크다고 해서 4차 함수가 2차 함수보다 위에 있기 위한 그림을 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곡선과 곡선끼리 이거를 그래프로 비교하기에는 거의 힘들다. 알 수 없다. 그치? 곡선과 곡선으로 비교할 수 없다. 그나마 비교하는 거는 곡선과 직선. 거기까지는 그나마 가능해. 근데 곡선과 곡선으로 대서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있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식을 우리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식. 무슨 말이냐면 일단 부등식을 쓰자. 이렇게. fx 식이 gx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자? x 4제곱 4x제곱 마이너스 12x가 마이너스 k보다 항상 크다고 보자. 우리가 얘는 그릴 수 있잖아. 이하만. 그렇지? 그러니까 넘겨서 구한 이 식을 hx 함수라고 보자. x4승 4x제곱 마이너스 12x 요걸 그릴 거야. 얘는 우리가 그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조립제법은 하자. 허근이지. 자, 그래서 그릴 수 있는 그림만 그리자. 넘겨서 이 하나 분기식해서. 얘는 뭐냐? 1에서 극소값 하나만 가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 4차 함수 넘긴 hx는 그냥 1에서 극소값만 가지는 그래프예요. 극소값 딱 하나. 그럼 1일 때가 최소지 무조건. 1일 때 최소값이니까 결국 h1이 k보다 크면 된다. 봤어요? h1이 1보다 크면 되니까 마이너스 k보다 h1이 마이너스 k보다 크면 되니까 이는 얼마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보다 마이너스 k가 작아야 되죠. 그래서 k의 범위는 k는 7보다 크다가 두 번째서 말하는 k의 실수 범위라. 하면 안 되는 게 곡선 어떤 형태든 곡선과 곡선끼리 그래프로 비교하지 마라. 절대 하면 안 된다. 다음 대표 5번을 봅시다. 자, x가 양수인 범위에서 첫 번째 거. 자, x가 양수인 범위가 있다. 모든 실수 아닙니다. 4x 3승 마이너스 6x x 3승 마이너스 6x 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x 플러스 k가 항상 0보다 크다를 만족할 때 자, k 넘겨도 되고 넘기지 않아도 관계없다 이거는. 자, fx를 4x 3승 전체를 함수로 보자. 그래 버릴 거야. 자, f 프라임 12x제곱 6x 마이너스 6에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3차 함수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극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극대 1에서 극소다. 범위가 있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최소값만 찾는 거야. 범위 내에서. 그러면 0보다 큰 범위는 어딜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1 사이가 0이니까 0보다 큰 범위는 이런 그래프지. 구간이 y축이고. 따라서 0보다 큰 범위의 최소값은 극소값일 때. 1 때가 최소지. 그 최소값이
보다시피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x 0보다 큰 범위에서 최소값은 f의 최소값은 f1입니다. 그게 0보다 크면 다 만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1을 넣어준 값이 양수면 만족하는 거라. k는 5보다 크다. 알겠죠? 두 번째도 보자. 다 비슷비슷한 겁니다. 자, x가 2보다 클 때 3차함수 3차식 이것도 0보다 항상 크기 위한 k값의 범위 다 똑같아 거의 3차식을 3차 함수로 봤을 때 자, 미분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12 뿔마 2에서 그 값을 가지네 마이너스 2 극대 2에서 극소다. 그런데 범위는 2보다 큰 범위야. 2보다 큰 범위다. 요 범위입니다. x2, 2보다 큰 범위. 자, 그러면 등호 조심. 얘는 등호 조심. f2일 때, 뭐 2보다 큰 범위에서 f2 값을 일단 구해보면 8 빼기 24 더하기 k. k-16인데, 그러면 이 f2 값이 0보다 크면 되냐? 같아도 되지. 왜? 2에 등호 없어요. 2에 등호 없어요. 다시 말해서 2일 때 0이 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 이해됩니까? 2보다 큰 범위에서 0보다 크면 된다. 그 말은 2일 때 0이 되는 것까지는 상관없다고. 2,0을 다시 말해서 2,0을 지나는 것까지인데 음수만 아니면 돼.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는 등호 넣어야 돼요. 있죠? 얘는 등호 들어간다. 부동식에서 항상 등호를 넣을 것이냐 할 것이냐. 그래서 k-16이 0 이상입니다. 이 경우는 k는 16 이상이다. 거의 끝나가네. 속도와 다속도. 이거는 뭐 법이지. 그렇지. 물리다 물리. 물리에서 속도의 정의가 뭐였더라? 물리에서 속도가 뭐냐? 시간을 주고 특정한 시간을 주고 그 시간에서의 속도 어떻게 구하더라? 물리에서 시간분의 분자는 원래 뭐였더라? 거리 아니죠? 거리는 속력일 때고 변이 그치 변이. 변이가 뭐냐? 위치의 변화량. 이걸 변이라고 그러지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는 그래서 음수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속력은 음수가 없다. 속력은 무조건 걸린 시간분의 걸린 시간분의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니까 순수 이동 거리 얼마만큼 돌아다니는지 이게 속력이니까. 자, 그래서 속도는 그래서 나중에 기하 벡터 나올 건데 다시 속도는 벡터다. 그렇죠? 속도가 벡터죠. 속력은 벡터가 아니다. 벡터가 아닌 그냥 양만 있는 걸 스칼라라고 그러죠. 벡터와 스칼라가 있었다. 그렇지? 이건 벡터와 스칼라는 배웠을 거 아니야. 벡터가 뭔데? 벡터는 안 배웠니? 아, 벡터란 그 용어는 알잖아. 벡터. 벡터가 뭐냐?
화살표. 그거. 그래, 그래. 벡터가 화살이야. 화살표야. 그럼 이 화살표는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 거야. 그렇지?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둘 다 존재하는 양을 벡터라고 부른다. 스칼라는 그냥 단순 크기만 있는 거. 너네 기대 바꾸자. 벡터는 크기도 있어야 되고 방향도 있어야 돼. 크기만 있으면 그건 벡터가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속도, 우리 하려는 건 속도야. 속도. 속도가 원래 시간 분의 변이다. 그래서 얘를 식으로 하면 델타 t 시간의 양 델타 x는 위치의 변화량 이 속도의 그치. 시간이 얼마만큼 걸렸느냐 분의 위치가 얼마만큼 변화했느냐.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속도는 엄밀히 말하면 평균 속도예요. 평균 속도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도함수에 활용해서 할 속도는 뭐냐? 평균 속도가 아니야. 평균 속도를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까지는 그냥 진짜 물리에서 나오는 진짜 속도, 평균 속도고 걸린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 평균 변화율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운동 개념에서 이거는 평균 변화율과 같아. 평균 속도는 평균 변화율 생각하면 된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 미분 도함수 활용해서 할 속도는 엄밀히 말하면 그냥 속도가 아니고 앞에 생략된 거야. 순간 속도다. 여기서 말하는 속도는 순간이 뭐냐? 한 그 찰나 딱 시간을 딱 고정시켰을 때 그 지점, 그 시간에서 얼마만큼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게 순간 속도라고. 사진을 찍는다면 사진 찍히는 그 시점에서 속도, 딱 그 찰나의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순간 속도가 여기서 도함수 활용해서 다루는 속도인데 원래 델타 t분의 델타 x가 있으면 얘가 평균 변화율이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녀석은 극한이다. 한없이 걸리는 시간을 한없이 0으로 보내면 그게 찰나가 되지. 순간이 되지. 그렇죠? 시간 간격이 끝없이 0으로 가면 그게 0으로 끝없이 갈 때 그게 한순간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속도는 순간 속도다. 그래서 개념상으로는 델타 t분의 델타 x라고. 극한값. 평균 속도의 극한값이 순간 속도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곧 속도고. 네, 앞에 순간이란 말이 생략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간단하다. 문제 자체는 워낙 쉬워. 자, 우리가 시각 t에서 위치가 xt라고 하면, 오케이? 위치를 xt라고 하면 원래는 델타 t분의 델타 x가 평균 속도고 걔를 극한 보내면 곧 델타 t가 0으로 갔을 때 순간 속도는 극한 보냈을 때 델타 t가 0으로 갔을 때 델타 t분의 델타 x죠. 이게 뭐냐? 미분이지. 그렇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미분값이었지. 그게 위치와 속도 개념에서도 똑같이 순간 속도에서 똑같이 적용된다고. 이해되니? 무슨 말이냐?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미분값이 순간 속도라고. 위치가 시간에 대한 t에 대한 함수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위치 자체를 시간에 따라 바뀌는 함수로 줘. 함수. t에 대한 함수일 때 그 녀석의 시간에 대한 미분값, 미분값이 곧 여기서 말하는 속도, 순간 속도. 이게 미분이잖아.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자 평균 속도의 극한값이 곧 순간 속도라고. 여기 도함수 활용 마지막 파트에 나와 있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위치가 시간에 대한 변수일 때
x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 곧 위치가 있으면 위치의 미분식이 곧 속도라고. 위치의 미분식이 속도 vt라고. 그러면 시각 t에서 속도가 vt일 때 가속도는, 여기서 말하는 또 가속도는 순간 가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 가속도, 또 여기서 말하는 속도에 대한 가속도는 뭘까? 또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거. 그게 가속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속도는 쉽게 생각하면 위에서 미분한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그게 가속도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요 도함지 활용 마지막 파트인 속도 가속도는 뭐 하면 되냐면, 실제로는 이거 하면 된다. 속도는 뭐 하자? 위치를 미분하라고. 가속도는 뭐 하자? 속도를 미분하라고. 결론은 이거다. 위치의 미분식이 속도고, 그냥 속도고, 속도의 미분식이 가속도예요. 그거 알면 돼요. 결론은 분명 안 나는데, 거기까지 좀 말이 많았고. 그리고 232페이지에 있는 뭐 말이 많지.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이 부분은 그냥 쉽게 생각해. 전부 다 변화율이라는 녀석은 순간이다. 그래서 네모 네모의 변화율이라면 그 네모 값을, 네모식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네모의 변화율이라고 본다. 이게 길이면 길이의 변화율, 넓이면 넓이의 변화율, 부피면 부피의 변화율. 전부 다 뭐가? 순간 변화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도함지의 활용 마지막 파트에 있는 이 변화율은 전부 그 순간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시각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면 그 길이를 미분한 값이 길이의 순간 변화율. 넓이가 시간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면 넓이를 미분한 값이 넓이의 변화율. 부피도 마찬가지. 전부 다 미분값들이 변화율이라고. 미분값이 속도고, 미분값이 가속도고. 알겠어요? 거기에다 그래서 순간이라는 뜻이 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별거 없어. 보자. 되게 하나 더. 쉽다. 이거는 쉽다. 대표 요건을 보자. 볼게요.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보다시피 위치 X가 T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이는 시각에 대한 식으로 주어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각 T = 5에서 속도랑 가속도를 구하시오. 속도 원래 VT는 뭐였다? 위치를 미분한 거야. 3T제곱 마이너스 12T. 가속도는 뭐다? 속도를 또 한 번 더 미분한 거야. 가속도는 보통 A를 쓴다. 가속도 AT는 속도를 또 미분한 거야. 뭐냐? 6T 빼기 12야. 자, 그래서 시각 T = 5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는 5초일 때의 속도는 3 곱하기 25 빼기 12 곱하기 5. 75에 60이니까 15라고 보면 되고, 가속도 5초일 때의 가속도는 6 곱하기 5 빼기 12. 가속도는 18이다. 되는 겁니다. 2번. 점 P가
출발한 후 원점을 지날 때. 자, 원점은 위치가 0이겠죠? 아니, 원점 자체,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원점은 위치가 0일 때다. 따라서 위치가 0일 때 언제냐? t 3승 마이너스 6t 제곱이 0일 때. t는 6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점을 지날 때는 시각이 6초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쵸? 6초일 때 속도, 6일 때 속도, 뭐 하자? 3 곱하기 36, 12 곱하기 6, 108, 102, 72, 36이다. 자, 3번이 조금 봐야 되는데, 3번에서. 자,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자, 저는 위치 그래프에서 한번 볼게. 자, 위치 그래프를 가지고 결론을 낼 건데, t 3승 마이너스 6t 제곱이라는 위치 그래프는 0,0에 접하고 6,0을 지나는 3차 함수 그래프죠. 위치 그래프가 시각에 따른 위치 그래프가. 그러면 보자. 이건 위치란 말이야. 2대1 내분비를 쓰면 4초일 때. 자, 4초 전으로 봅시다. 시각 4초 전으로. 4초 전까지는 위치가 어떻게 되니? 감소하지. 그렇지? 4초 이후로는 위치가 증가하지. 그러면 이건 뭔 말이냐? 수직선상에서 0초부터 4초까지는 위치가 원점 시작으로 위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 말이지. 오케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야. 다시 말해서 어디까지? 4초까지. 이해됩니까? 4초까지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 이후로는 다시 위치가 증가했다. 4초 이후로는 백 해서 위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까? 따라서 운동 방향 바뀌는 지점은 언제다? 4초라고. 되니? 그럼 여기서 4초를 쉽게 찾는 방법. 결국은 봐봐. 그러면 위치 그래프에서 감소, 증감이 바뀔 때가 운동 방향 전환이다. 그렇지? 위치 그래프에서 증감이 바뀔 때란 말은 미분한 속도에서는 속도에 무엇이 바뀔 때가 운동 방향 전환으로 봐야 되냐? 부호가 바뀔 때. 이해됩니까? 오케이? 시각 t가 4보다 작을 때는 속도는 음수였다가 시각 t가 4보다 클 때는 속도가 보다시피 양수로 바뀌었죠. 오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결론은 운동 방향이 바뀌는 형태는 바뀔 때는 언제냐? 속도 vt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입니다. 됐습니까? 한마디로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운동 방향의 전환이다. 3번은 운동 방향 바뀌는 지점이 위치는 4초일 때. 자, 7번은 이제 눈으로 푸는 문제. 7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게, 자, 이 운동 문제에서 특히 주어진 그래프가 위치 그래프인지 속도 그래프인지는 꼭 구별해라. 주어진 이 그래프가 잘 보면 속도 그래프다. 이게 VT 속도 그래프다.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A에서 B에서 C, D, C 마지막 D 넘어가서 있다. 이게 속도 그래프다. 자, 이 속도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하시오. 시각 0에서 D까지 운동 방향은 몇 번 바꾸느냐? 기억. 운동 방향 전환. 운동 방향 전환은 속도에서 뭘 보자? 부호가 바뀔 때. 여기서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몇 군데냐? 두 군데죠. 그렇지? 시각 T 이퀄 B와 C 두 군데에서 바뀝니다. 니은 T가 A일 때
시각이 A일 때 점피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맞습니까? 시각 T가 A, VA가 양수다, 음수다? 음수죠. 그렇죠? 음수니까, 속도가 음수니까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시각 T가 C일 때, 점피의 가속도는 음수다. 자, 이것은 맞냐? VC가 0인 거지. 아니, C일 때 속도가 0인 거야. 가속도는 뭘 봐야 되냐? 가속도는 뭐였더라? 가속도 AT는 이것에서 우리가 가속도라면 가속도 AC는 V'C를 봐야 됩니다. 그치?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였단 말이야. 그럼 이 그래프에서 지점 C에서 가속도는 C에서의 속도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봐야 되겠지. 오케이? 따라서 V'C는 0이 아니고 음수 맞다. 됐어요.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결론은 다 맞다. 마지막이 배나율인가? 또 있어? 또 있어? 이렇게 많아? 자, 8번 보자. 딱 미치보자. 지면에서 쏘아 올린 물체의 위치가 20t 빼기 5t 제곱이다. 이거 완전 물리지, 그치? 위치가 20t 빼기 5t 제곱이래요. 위치가. 자, 그때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물체를 뿅 쐈어. 떨어지겠지. 그럼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면 속도가 언제일까? 속도가 0일 때겠지. 당연히 중력과 속도 때문에 속도는 점점 줄어들지 않냐? 응? 줄어들다가 최고 높일 때는 그 순간 속도가 0이 되지. 현실적으로. 그래서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은 속도가 잠깐 0이 되는 시간이란 말이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속도 곧 위치를 미분한 시 20-10t인데 이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1번에서 말하는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의 시간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t가 2일 때다. 그래서 2초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최고 높이 찍고 다시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 그러면 보자. 2초일 때의 위치를 보면 20 곱하기 2, 5 곱하기 4, 20이죠. 2초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데 그럼 2초일 때의 위치 20이 뭐란 말이냐? 그게 최고 높이란 말이지. 아니? 2초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고 시간 구했으니까 2초일 때가 곧 최고 높이다. 그러면 물체가 최고 높이 찍고 내려오지? 아니? 움직인 거리는 40이겠지. 위로 20, 아래로 20. 맞습니까? 따라서 물체가 전체 다시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이동 거리는 40이 되겠죠. 물체가 지면에 다시 떨어질 때 속도와 가속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물체가 지면에 떨어진다. 자, 지면은 언제냐? 위치가 0일 때지. 지금 지면이 기준점이다. 기준점이 위치가 0인 지점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면은 위치가 0일 때 20t 빼기 5t 제곱이 0일 때 t가 4일 때 그래서 4초일 때 지면에 떨어진다. 당연히 올라갈 때 2초 걸렸으니까 내려올 때도 2초 걸리겠지. 그렇긴 한데 오케이? 그래서 시각 t가 4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 요구하시오. V4는 4초일 때의 속도는 20 빼기 40 마이너스 20이고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가?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는 상수예요. 실제로는. 중력 가속도겠지. 이렇게 왔습니다. 9번 보자. 변화율.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A, B의 시각에 따른 위치가 있다. T가 3에서 선분 A, B 길이의 변화율인 것이.
얘는 3분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자, 길이 두 점 1번에서 말하는 두 점 A, B의 길이는 위치의 차이겠지 말 그대로. 아니 그대로 뺄게. 빼면 마이너스 T3 T제곱 마이너스 2T에서 마이너스 T3승 3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을 빼자. 그럼 뭐가 되니? 길이기 때문에 절대값 씌워준 거야. 원래는 위치 A가 더 클지 B가 클지 모르니까. 자, 마이너스 T3승 마이너스 2T제곱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다. 다 마이너스니까 다 플러스로 바꾸자. 오케이. 자, 그러면 T는 지금 여기서 시각이란 말이야. 시각은 절대 음수가 있을 수 없지. 그렇죠? 그래서 T 값이 양수이면 당연히 이 3차식은 양수다. 오케이? 그래서 길이는 그냥 절대가 없어도 된다. 부호 판단이 되니까 요게 길이고 길이의 변화율은 길이의 미분값입니다. 언니 길이의 변화율은 길이의 미분값, 넓이의 변화율은 넓이의 미분값, 부피의 변화율은 부피의 미분값 붙는 거야. 따라서 t가 5일 때 길이의 변화율은 길이식, 이 길이에 대한 식을 미분했을 때 t가 5일 때 값이 얼마냐. 길이의 미분식을 구해보면 3t제곱에 4t 플러스 1이죠. 그래서 그게 t가 5일 때니까 3 곱하기 25에 4 곱하기 5 플러스 1이 요 값이 여기서 말하는 5초의 세의 길이의 변화율입니다. 오케이. 자, 2번도 보자. 자, 넓이 동심원이다. 반지름 R이라고 하자. 호수에 호수에 돌을 던지면 중심이 같은 동심원 형태로 반지름이 매번 늘어난다. 그러면 반지름 RT는 몇 초 15씩 늘어납니다. 15T겠지. 이해됩니까? 몇 초 15씩 반지름이 커진다. 그러면 T초 후의 반지름은 15T다. 그때 그러면 넓이는 뭐냐? 파이 R 제곱. 파이의 15T의 제곱이에요. 됐습니까? 여기서 2초 후의 넓이의 변화율은 2초일 때의 넓이의 미분값을 묻는 거다. 그래서 넓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2파이의 15T의 15인데 자, 그때 T가 2죠. 그래서 T가 2일 때 넓이의 변화율 DSDT는 2파이의 30의 15다. 그죠? 이게 커. 900인가? 그래서 900파이다. 넓이의 변화율이. 마지막 변화율이 훅 넘어갔는데 형이 마지막 부정적이죠. 숙제. 바이블은 245페이지까지 하시고요. 시너지는 시너지 우리 210번까지 했구나. 시너지는 얼마나 해줘야 되지? 서술형 211부터 1등급을 보자. 1등급 난이도를 보자. 211부터
284번까지다. 이것도 풀어라. 이제 L제곱 풀어라. 응? 안녕, 안녕. 안녕.